서아 씨,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훔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믿었던 동료의 칼날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디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회의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되찾는 짜릿한 역전극. 그녀의 화려한 귀환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태성그룹 본사 건물 62층. 아침 6시 30분,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재계 서열 첫 번째, 태성그룹의 심장부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젊은 여성의 걸음이 한적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아, 28살의 신입사원.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독한 신입사원의 과도한 열정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이 거대한 성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서아는 자신의 책상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벌써 비워진 에너지 드링크 캔 셋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손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야, 사람을 너무 믿어 배신당하고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거라. 서아는 그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만으로 바닥부터 기어오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별 대우나 특혜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겠다는 완고한 의지였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서아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최민준.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였죠. 이번 프로젝트 준비 다 됐어? 오늘도 회사야? 너 정말 열정이 대단해. 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젠틀하고 유능한 그는 서아의 편이 되어 주었고 서아는 그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친환경 신소재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도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회장의 조카, 신사업 총괄 박준혁 상무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윤서아 씨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상무는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출중한 실력의 배경은 없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냉랭하게 내뱉었습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 그리고 최민준을 내 사무실로 부르도록. 그날도 서아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프로젝트 기획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하던 한정혁 팀장이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한 그였습니다. 툭! 책상 위에 놓인 숙취의 소재.
서아가 고개를 들자 한 팀장은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늘 칼 같고 냉정한 팀장이었지만 서아는 그 무심한 한마디에서 알 수 없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아는 몰랐습니다. 한 팀장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그녀를 지켜보는 유일한 비밀 보호자라는 사실을요. 컴퓨터 화면에 자신이 그린 친환경 신소재의 화학구조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동자에도 같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발표가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신입사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밭길에 던져진 상속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내일의 발표를 꿈꾸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의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밤새 공들여 완성한 기획안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은 뜨겁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태성그룹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마다 값비싼 양복과 넥타이, 우아한 드레스, 슈트를 갖춰 입은 이들 사이에서 신입사원 서아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는 맥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최민준 사원입니다. 서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 발표자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로 올라선 것은 동기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것은 어젯밤 서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바로 그 기획안이었습니다. 표지의 디자인까지 똑같았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과 문장, 심지어 사소한 농담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가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서 감탄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사업 총괄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최민준 사원, 정말 훌륭한 발표입니다. 우리 태성그룹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군요. 임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프로젝트의 모든 공은 최민준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얼음장 같은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서아야. 발표가 끝나고 상무는 그 자리에서 최민준을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민준은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계산과 야망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최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아 씨,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내 아이디어를 훔쳐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내 공을 가로채려고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에게 박혔습니다. 미리 손을 써둔 동료들은 민준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최민준 씨가 밤새 고생한 걸 다 봤어요. 서아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완벽한 함정. 서아는 한순간에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전락했습니다. 따스하게 느껴졌던 사무실의 공기는 그녀의 숨을 조여오는 차가운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루아침에 아이디어 도둑이 된 서아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눈을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갑자기 대화가 멈추었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양손에 힘을 주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생성 기록,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 자정을 넘겨가며 작업했던 이메일 타임스탬프까지 모든 자료를 프린트해 한정혁 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들어오게. 한 팀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팀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뒷모습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자료들이 증명해 줍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를 최민준 씨가 가로챈 겁니다. 한정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윤서아 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곳이야. 증명하고 싶으면 결과로 증명해. 서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팀장의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았지만 지금 서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아의 손에서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는지 호소했죠. 하지만 최민준이 미리 흘려놓은 거짓 소문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서아 씨, 민준 씨가 그러던데
내가 요즘 자기 자료 자꾸 훔쳐본다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 동기 앞에서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진실은 힘 있는 자의 목소리 앞에서 너무나 쉽게 왜곡되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평소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건조해 갈라져 있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최민준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무의 비호 아래 서아를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사용된 법인카드의 작은 지출, 내역 하나를 문제 삼아 서아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겁니다. 증빙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것을 빌미로 그녀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아이디어 도둑에서 순식간에 횡령범이 된 서아. 회사 메일함에 도착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확인했을 때 서아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화면에 띄워진 차가운 글자들은 그녀가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가겠다는 잔인한 예고장이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그 6글자는 서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잘못 믿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서아의 영혼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서아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늦은 밤까지 짐을 쌌습니다. 책상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을 때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민준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기억,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새우며 동료들과 나눴던 격려, 그리고 무심한 척하면서도 늘 자신을 지켜봐 주던 한 팀장의 뒷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서아는 손에 든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사 첫날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서 있는 최민준과 서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민준의 얼굴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소로 날 속였을까? 서아는 끝내 참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숨이 가팠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자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서아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평범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에 서아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울고 난 후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더라도 진실을 외치지도 않고 무릎 꿇지는 않겠다. 징계위원회는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가 밤을 새워 마지막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분투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그녀는 역설적으로 다시 일어설 아주 작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아의 책상 위에는 완성된 진술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고층 건물 위에서 한 노인이 그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윤상현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군. 우리 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아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비장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윤상현 회장과 한정혁 팀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 팀장? 회장의 물음에 한 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친구였던 그 녀석의 딸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건한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사업 총괄 상무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윤서아 씨, 당신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동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상무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교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로 서아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득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거짓 증거들과 동료들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나고 상무가 서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진술서 대신 그녀는 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서하의 첫마디의 위원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인 변명이나 눈물 어린 호소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서 보낸 지난 1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저는 오늘 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해고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회사 전체를 통틀어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는 태성그룹의 총수 윤상현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한정혁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무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최민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여전히 자리에 서 있는 서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회장의 발걸음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서하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늙은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내 배경 없이 스스로 서보려는 노력 대견하게 지켜봤다. 회장은 서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고생했다. 내 손녀. 내 손녀.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제물로 삼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동기가 바로 이 거대한 그룹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상무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가장 혹독한 무대였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믿어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스스로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하는 할아버지의 팔 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윤상현 회장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더니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충격적인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한정혁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 하나를 징계위원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무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참았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팀장은 서류 뭉치를 하나씩 임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상무와 주고받은 모든 통화 녹취록, 서하의 프로젝트를 훔치기 위해 공모했던 이메일 내역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민준이 과거 인턴 시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동료들의 공을 가로채 왔던 증거 자료들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함정은 더 완벽한 반격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민준과 상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상무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최민준의 다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상현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서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최민준은 즉시 파면 조치하고 신사업 총괄 상무는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영구 퇴출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 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최민준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참하고 완벽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한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넨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서아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비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다.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다. 내가 바닥부터 배우길 바랐다. 사람의 탐욕을, 배신을, 그리고 이 세계의 냉혹함을. 서한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잔인하리만큼 혹독했던 시험이 사실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서한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해라, 서아야. 너무 가혹했구나. 서아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와 깊은 통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로 남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미래의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는 상처를 통해 가장 강한 갑옷을 입고 비로소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태성그룹 대강당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임원과 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이 갑작스러운 회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상현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에는 한정혁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그룹은 지난 50년간 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손짓했습니다. 대강당 입구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사원이 아닌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서아를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겨진 정장을 입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유일한 손녀이자 태성그룹의 다음 주인이 될 윤서아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회장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최하위직에서부터 우리 회사를 배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이끌 친환경 신소재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사실은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한 상속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친환경 신소재 프로젝트를 그룹의 명운을 건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그 총괄 본부장으로 윤서아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혁신적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아의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혁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내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회장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위기를 통해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보는 눈과 위기관리 능력을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무작정 믿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불신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을 정확히 쓸 줄 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슬픔을 딛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준비를 마친 태성그룹의 새로운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